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4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20년 1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2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개해 1이 되겠고요. 일지는 개해가 되겠습니다. 같이 봐야 할 오늘의 명식은 개수일간이 엄동설한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원령에 대해서 보고 일간과 원령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사주를 분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수를 본다라고 하면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마지막 10천간 중에서 마지막 글자인 개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수다라고 해서 음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음수가 아니고,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양수는 뭐에 대해수라고 비유한다라고 했습니다. 꼭 그 임수를 가지고 대수다라고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수인 임수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성질을 가장 좋게, 가장 적당하게 비유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비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 음수이면서 음수의 성향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한 단어로서 우로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로수하고 대해수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바다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본다고 하면,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뭐 비도 막 장맛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내리는 이슬비 같은 거 있죠. 이슬비, 제가 좋아하는 이슬. 그래서 이슬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서리 같은 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서 우로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 있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옹달샘 같은 거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 해서 그런 맑고 깨끗한 옹달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쓰는 수돗물 있죠. 수돗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우물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치성 드릴 때 물 한 그릇 정성껏 떠다 놓고 치성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정화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물을 다 개수로 볼 수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원래 수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맑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맑고 깨끗함이 수에 대한 생명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막 더럽거나, 우리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지금은 집 같은 데서 물을 먹을 때 각자 개인 컵을 가지고 물을 먹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집도 있겠지만, 근데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고 크고 그럴 때는 뭐 그냥 큰 대접에다가 찬물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 아버지도 드시고 할아버지도 드시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또 다 같이 이렇게 물을 먹었거든요. 개인 컵 이렇게 안 쓰고. 근데 한 애가 밥 먹은 거를 깔끔하게 먹지 않고 그냥 물 먹다가 어떻게 돼요? 입에 있는 게 그게 퐁당하고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내지는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돼지게 얻어맞습니다. 이거 네 혼자 먹는 물이냐고 하면서 이게 가서 다시 떠오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딱 봤을 때 맑고 깨끗해야지만 먹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에 뭐 고춧가루 껴 있다거나, 당장 뭐 식당 갔는데 물을 줬는데 컵이 더럽고 컵 안에 물을 받았는데 뭐 밥풀떼기 하나 딱 떨어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거 어떻게 먹어요? 바로 누가 먹었던 것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맑고 깨끗한 것이 생명이고, 그거는 양수인 임수도 마찬가지고요, 음수인 개수도 마찬가지로 맑고 깨끗한 것을 원래는 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시한다는 얘기죠. 근데 두 가지 수, 임수하고 개수를 놓고 봤을 때, 임수에 비해서, 임수는 큰 바닷물 같은 거기 때문에 약간은 뭐 탁기가 있어도 뭐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수가 원래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청징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다.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자에다가 맑을 징자죠.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굉장히 강조하는
뜻이 되잖아요. 옐로우, 노랗고 뭐 굉장히 샛노랗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이 청징하다라고 하는 것, 맑고 맑다라고 하는 동의어적 반복이 있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개수일간인 사람들이 신금일간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가지 식간 중에서 개수일간과 신금일간이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신금일간들도 굉장히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뭐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개수일간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 돼 있고 굉장히 보기가 그냥 훤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막 먼지 널브러져 있고 막 제 책상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무토 같은 그런 막 먼지가 막 이렇게 있긴 한데 하여튼 개수일간들 신금일간들 이게 너저분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화일간이라서 그런지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하여튼 뭐 개수라고 하는 것,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맑고 깨끗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에 개수의 핵심이 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가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항상 물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이 항상 있어 주어야 한다.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을 말해요. 한강 같은 경우도 저쪽 강원도 저쪽 무슨 꼴짜기에서 발원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수원지거든요. 그 물이 처음 시작하는 그 수원지에서 물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야지만 물이 고이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가 있죠. 물이 고이게 되면 물은 썩게 돼 있고요. 물이 고이게 되면 이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껴서 물이 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시사철 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수를 생해주는 것이 바로 금이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인성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개수가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수원, 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팔당이라든가 이쪽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수도권에서 이제 마시는 물을 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팔당호라든가 이런 데는 주변에 축사라든가 이런 거를 못 짓게 해요. 왜냐하면 그 강에 들어온 어떤 그런 오폐수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먹을 수원지에 해당이 되는 것에 그게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자체가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오염원, 더럽힐 수 있는 그 오염원 자체를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을 보면은 마치 한강 맑은 그런 그 한강의 옆에서 대지 축사에서 모폐수가 쓸려 나오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무토가 정관이고 기토는 칠살이니까 무토는 좋고 기토는 나쁘다 이게 아니라 둘 다 똑같아요. 무토를 보게 되면 개수는 매몰돼 버리고 완전히 조그만한 물이 완전하게 흙에 매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반대로 기토를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같은 이치로 신금도 말씀드렸지만 신금도 약할 때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은 좋지만 무토로서 신금해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개수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 개수의 포인트는 뭐예요? 음수, 우루수 이것도 두 단어 정도에다가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청징 요 세 단어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개수는 크게 어려울 것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비교를 할 때는 개수는 항상 임수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임수의 특징, 그 다음에 개수의 특징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월령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제가 누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계절을 볼 때, 월지를 볼 때는 항상 왕쇠와 한열을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월지에서 이 두 가지만 볼 줄 안다라고 하면 사주 보는 거 어느 정도 30%는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 사주를 볼 수 없다. 보기가 어렵다. 보더라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령, 월지를 가지고는 한열과 왕세의 어떤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둬야 될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24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환이 되어야지만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오는 것이고요. 소환을 지나고 대안을 지나서 다음이 되게 되면 입춘이라고 하는 또 절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입춘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축월에서 다시 인월로 바뀌게 되면서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의 기준도 바뀌죠. 그래서 올해가 기해년인데 올해 이제 2월 4일 입춘이 된다라고 하면 기해년 정축월에서 어떻게 돼요? 경자년 무인월이 되게 을경학 금을 생각하는 건 무인월 맞죠? 그래서 무인월 경자년 무인월로 이렇게 연월이 바뀌는 기준은 바로 입춘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환이 절입이 돼야 축월이 되는 것이고, 대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게 보면 겨울에 해당이 되잖아요. 겨울.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자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는 딱 글자를 보는 순간 이거는 겨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수라고 하는 물이고 자수라고 하는 것도 물이기 때문에 물이 많게 되면 춥다 내지는 겨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가 있지만, 이 축월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예요? 이거는 수가 왕한 계절은 아니에요. 물론 해자축 북방이라고 해서 북쪽을 관장하면서 뭐예요? 계절이 겨울이다라고 이렇게 유추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축월 자체는 수왕절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토가 왕한 토왕절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이거 토가 왕한 계절이네 여기까지 생각하고 겨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은 전부 다 겨울이에요. 하지만 해월 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고요. 축월은 토 왕절이지만 그래도 겨울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술 충미 다 4개월이라 했잖아요. 4개월. 그래서 이 진술충분가 다 토왕절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나 요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해당되는 토이기 때문에 뭐예요? 얼어있는 땅, 얼어있는 동토에 해당이 되죠. 동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갈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기가 자작자작 스며져 있는 것이 얼어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서해안 같은 데 가게 되면 자갈이 많은 바닷가에 모래하고 자갈하고 막 섞여 있죠. 그 다음에 물도 좀 어느 정도 있는데 겨울 되면 얼게 되죠. 그것이 바로 축토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얼어 있는 동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땅도 얼지만,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도 얼고 땅도 얼고 천하가 다 한기, 극심한 한기에 의해서 다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 물은 맑고 깨끗함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게 되면 용도가 없어요. 물은 얼면 용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얼음으로 해서 이렇게 그 아이스 커피도 타 먹고 하면 좋지 않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이스 커피 먹을 때 그러는 것이고요.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지 않고 흘러야지만 그 물 주변에 있는 식물들도 자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동물들도 흘러가는 물을 마셔야지만 동물들도 살 수가 있죠. 얼어 있으면 식물들이 그 얼어있는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은 물이 얼게 되면 식물들은 죽게 되겠고요. 물이 꽝꽝꽝꽝 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물들도 그 얼음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군대 같은 데 가게 되면 산 위에 있는 공군 같은 데서 일했던 사람은 산지에 있어요. 산지. 그러면 물을 밑에서 그 산 위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살수차가 가져가서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눈 오고 그러면 물을 못 가져가죠. 그다음에 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얼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물을 보내는 그 관 자체가 얼게 되죠. 그러면 한 달 가까이 막 진짜 물을 못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씻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못 씻어. 그러면 고참들은 눈을 떠다가 난로에다가 물을 데핀 다음에 그걸로 뭐 면도도 하고 세수도 하고 하는데, 쫄따구들이 난로에다가 물 해서 그거 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눈 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씻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씻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은 얼면 용도가 없고 녹아서 흘러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겠죠.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뭐 그런 내 친구들하고 얘기했다 보면 이제 군대 비화 같은 게 있죠. 진짜 눈물 없이 못 듣는 그런 비화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는 그래도 따뜻한 제주도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제주도는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이 얼 일은 없어요. 물론 이제 한라산 저 위쪽 가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바닷가에서 그냥 낙지 잡아 먹으면서 살았죠. 저는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런 낙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은 어떻게 돼? 얼면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물도 얼고 땅도 얼고 모든 만물이 얼게 되면은 모든 만물은 어떻게 돼? 살아서 숨쉬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춥게 되면 웅크려들게 되고요. 너무 추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생의가 없어요.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만 꽃도 피우고 해야 되는데 너무 추우면 다 웅크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물론 축월이라고 하는 것, 해월, 자월, 축월 어느 일간도 마찬가지죠. 해자 축월에는 반드시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화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병화 내지는 정화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 겨울에 해자 축월에 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조후의 공력은 이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월등히 조후의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있으면 좋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밖에 없겠죠. 단 중요한 게 뭐냐면 병화든 정화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나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투출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화는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에 뿌리를 두게 되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근의 법칙에 의해서 화는 술토라든가 미토에도 통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술중정화, 미중정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여기에 통근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토 자체가 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토 미토에 통근하는 것은 그렇게 통근이 된다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크게 힘을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요. 반드시 인목 4화 5화 정도에는 뿌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지지 아무 때요.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는데 주로 원령은 어차피 고정된 거니까 일지라든가 같이 붙어 있는 데쯤에서 있어주면 좋겠죠. 만약에 병화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병화의 뿌리가 어떻게 돼? 여기라든가 이 정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개사일주가 된다거나 지지로 이 병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무게아파 병진시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얼기 때문에 반드시 화라고 하는 병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엄동설한 겨울이기도 하지만 축월은 토왕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토왕절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토를 보게 되면 토에 의해서 개수가 파극되거나 매물되거나 개수가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가 이 개수를 범하지 못하게 파극하지 못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 준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것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토생금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에서 이건 살인상생이 되는 그런 국세가 된다. 만약에 신금을 쓸 때는 병화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금이 개수를 생하지 않고 병화하고 탐합한다. 그러면 신금도 수를 생하지 않고요. 병화도 조우하는 힘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래서 신금과 병화를 쓸 때는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경금을 쓸 때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이 또한 얘가 예를 들어서 첩신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붙어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얘를 파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금과 병화는 붙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신금을 쓸 때로 요 신금을 쓸 때는 반드시 병화하고 신금하고 원격되어 있어 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추월에 태어났을 때 화로서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경금 내지는 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준다라고 하면 수도 마르지 않고요, 탁해지지도 않고 따뜻하게 되니까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먼저 또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또 한번 뭘 봐야 되냐면 격이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 보면 좋겠죠.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일간과 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격을 보게 되면 일간은 뭐예요?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 자체도 음토에 해당이 돼서 음수인 개수가 음토인 축토를 본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관성인데 음대 음이니까 뭐예요? 편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편관격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편관격은 다른 말로 칠살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은 일간 자체가 왕했다라고 보면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는 좀 약해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토는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토는 왕에 가서 일간은 약해졌는데 토는 왕하다. 그러면 이거는 개수 입장에서 칠살이니까 살은 중하고 일간은 약하다. 그래서 살중신 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살중신약도 되고 살중신경도 같은 말입니다. 신경, 몸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과 같으니까 뭐 신약이라든가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살이 중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살이 왕할 때는 반드시 인성이 있게 되면 이걸 갖다가 살중신경이 살인상생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인성을 생해서 그 인성이 다시 나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축월의 개수 자체가 토에 의해서 파극당하게 되면 안 되니까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살인상생이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겨주면 괜찮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후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수가 있는 것은 원래는 축월의 칠살에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이 원래는 축월의 개수의 특징인데, 이렇게 해수가 있게 되면은 원래는 축월이라 하더라도 해수가 있게 되면 해축이 있게 되면 준방합을 형성하게 돼. 원래는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글자 한자가 없다 하더라도 합력이 방합으로서의 합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개수가 해도 통근할 수가 있겠죠. 해에 통근할 수 있으니까 일간 자체가 약해지지 않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약했던 일간이 일지에서 해수를 보고 연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니까 약했던 일간이 오히려 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 볼 필요 없죠. 왜냐, 약했던 일간이 왕해졌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왕쇠보다는 조후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사주의 격 자체는 이 연간에도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관 칠살격 이 맞는데, 이거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 토를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좀 제해주면 더 좋을 거예요. 아까는 일간이 약했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한다라고 하면, 일간이 세력이 있을 때는 이거는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제사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선생님, 이거 일간이 왕하니까 칠살 냅둬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칠살이라고 하는 거 있게 되면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적군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적당하게 제어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칠살이 투출은 되어 있지만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칠살 무제 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월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은 되어 있지만 이 정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투출해도 좋고 정화가 투출해도 좋은데, 천간에 투출한 그 화가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조후할 수 있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 있으나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 3주까지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 생시에서 뭐예요? 중요한 건 화가 약하고요. 토가 있으니까 화를 생주해주고 토를 적당하게 제해줄 수 있는 생시를 만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장 적합한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시가 오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같이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는 형충회합을 좀 중시보라고 했어요. 형충회합 을 본다고 해서 형하느냐 충하느냐 합이 되느냐 이런 것들 보여요. 회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합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육합이라든가 지지로 삼합 같은 것을 보는 거고요. 충은 다 아시겠죠. 뭐 좌우충, 묘충, 인신충, 사이충, 진술충, 미충을 말하는 것이고 형은 뭐 좌묘형이라든가 뭐 이런 뭐 축술미 사명이라든가 인사신 사명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형도 형이지만 중요한 거는 충하느냐 합하느냐 이것만 좀 명확하게 볼 줄 안다 하더라도 사주 보는 데는 큰 지장을 할 수 물론 이제 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면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일단 데미지가 큰 것은 형보다는 충하는 것이 더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원래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약하고 토가 왕하기 때문에 원래는 살중신경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살중신경. 근데 지지로 축월에 해수가 있고요. 여기 또 자수까지 게 되면 해자축을 완전히 갖췄습니다. 그러면 해자축 방합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이건 완전히 수국을 형성한 거와 똑같아요. 아무리 토왕절 인축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수가 왕한 것이지 토가 왕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 더하여 임수까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이 토만 없었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거의 윤합격이 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이게 원령의 축토가 있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종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만약에 원령이 자월이었으면 이건 무조건 뭐 기토가 있든 뭐 정화가 있든 이건 무조건 종을 하죠. 종이 아니고 이거는 전왕격이라고 해요. 일간이 수니까 전왕격으로서 이거는 윤하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추월의 기토 투출하고 정화까지 이렇게 아무리 뿌리 없는 정화라 하더라도 이렇게 있게 되면 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신왕무의한 사주가 된 거예요. 신왕무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왕 일간이 왕한데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 왕하면 관성이 있어서 수를 제하거나 아니면 식신상관이 있어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면 이것도 한자로 써드릴까요? 설기순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구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화장실 가서 변을 보든가 해야 하는 것이 설기순세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안 되면 뭐 병원 가서 고쳐야죠. 병원 가서 고치는 것은 관살로서 통제를 시키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설기순세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일간이 너무 왕한데 쓸 수 있는 거라고는 뭐예요? 기토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원령에서 투출한 거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토에 비해서 수가 더 왕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 관성을 무시하는 사람일까요? 저 관성을 존중하는 사람일까요? 일간이 왕한 사람들, 쉬운 말로 힘세고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키죠. 대체적으로 약간 조폭 비슷한 스타일이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은 뭐예요? 어기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심리가 신앙무의한 사람들 심리가 뭐냐면 약속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왕무의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갑인시를 한번 보자. 갑인시. 자, 갑인시가 되면은 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 있으면은 이거는 인해한목하죠. 인해한목.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가 그렇게 태왕하지 않고요. 뭐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인목이 수의 기운을 아까 말했던 수가 왕한 것을 식신상관이 있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인목, 간목은 상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간목은 정화를 생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가 개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절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중 안에는 뭐예요? 병화가 암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인중 병화를 가지고 조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죠. 그래서 갑인하게 되면 수의 기운도 설기순세하고 그 다음에 화도 생겨주게 되고요. 토도 억제시켜 주게 되니까 생시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이 묘 안에는 화가 들어있지 않아요. 인중 안에는, 이 인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병화가 들어있지만 묘 안에는 화가 없는 순수한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순수한 목은 뭐예요? 그것도 승목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해가 있으니까 묘를 보게 되면 해묘 반합이죠. 이것도 원래는 완전한 삼합이 돼야 되는데 준삼합이라고 해서 원래 해묘 미가 돼야지 목국을 이루지만 만약에 글자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삼합이 형성된다라고 해서 준삼합이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미가 없잖아요. 미가 없다 하더라도 해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같이 있으면 삼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목은 왕해져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까지는 하지만은 이 승목 가지고 정화를 생주해주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승목이 많아지게 되면 정화의 불꽃은 꺼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묘시하고 갑인시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 천지 차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진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병화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이 병화도 지지에 뿌리가 없고 정사시 괜찮겠네요라고 봤는데, 이거는 해수하고 사화하고 이때는 사해충이 돼 버리니까 사화가 온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 들 바 아니고요. 무호기밋이 좋을 것 같지만 개수 뭐라 했어요? 청징함을 좋아한다 했어요. 맑고 깨끗한 그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기 무토기토가 온다 하게 되면 개수가 매몰되거나 개수가 탁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시 같은 경우는 수의 근원은 마련해 준다. 수원을 마련해 줄 수는 있죠. 하나만 써놓고 말씀을 드리죠. 경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줘서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축월에 화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금이 수를 생해진다 하더라도 금도 차갑고 물도 얼게 되니까 용도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빨리 운이라도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괜찮은 사주로 볼 수 있어요. 꼭 사주 원국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사주의 부족한 점을 대운이 에서 잘 보충만 해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주다. 예를 들면 바가지가 약간 구멍이 나 있는데 잘 떼어서 쓰면 구멍 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고, 사주 원국만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그죠? 사주 원국이 좋은데 대운이 안 좋으면 결국은 그 사람 삶은 어렵다는 얘기고요. 사주 원국이 안 좋더라도 대운이 좋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은 엄청난 큰 갑부가 되거나 큰 명예를 얻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서울대에 나왔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근데 사법시험을 봤는데 계속 낙방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국은 이제 고시 공부 한 10년 하다 보면 폐인 되죠. 그러니까 진짜 폐인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사주 원국이 되게 좋았는데 운이 안 좋은 케이스인데, 반대로 그냥 근처 동네에서 조그만 슈퍼를 하나 하는데 슈퍼가 되게 잘 돼요. 손님들도 많고 오는 사람도 많고 또 주변 사람이 아는 사람들도 많아. 또 슈퍼가 너무 잘 돼서 조그만 슈퍼를 정리하고 좀 더 큰 슈퍼로 옮겼는데도 장사가 잘 돼. 차는 그 벤츠 같은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산 차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차 사가지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냥 해외여행도 다니고 재미나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주가 좋으냐 대운이 좋으냐 이런 것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사주도 좋고 대운도 좋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운세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민으로 사는 거죠. 그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요거 같이 비교해서 볼 사주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사주는 이렇게 구성이 된 사주입니다. 연은 갑오년이 되겠고요. 월은 정축월, 일은 계사일이 되겠습니다. 같이 볼 명식이니까 오늘 명식하고 같이 옆에다 놓고 보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사주는 아니고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원령이 같은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한 가지 잘 보면은 똑같이 원래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서 뭐예요? 우로수와 같다 그랬죠. 작고 옹달샘 같은 뭐 이슬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청징한, 아주 맑고 깨끗함을 매우 생명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맑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탁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사주의 부기빈천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자,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 자체는 좀 약한 반면에 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칠살은 왕한, 그러니까 뭐예요? 살중 신경한 그런 사주인 것이고, 개수가 이렇게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으로는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하게 되면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먼저 봤던 명식은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적인 칠살격의 살중신경한 사주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연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도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약했던 일간이 오히려 더 왕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의 왕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조후 따뜻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화가 있으면 세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생시가 갑인시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무난한 생시가 되지 않을까. 정화가 약했던 것이 생시가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인해한목하게 되면은 그 목이 세력이 있어서 수의 기운도 설기순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우도 할 수 있다. 물론 인중에 있는 암장되어 있는 화 가지고는 충분한 조우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씨를 갖고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사주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머리도 굉장히 특출나게 좋은 사람이 상관이 있는데 그것이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상관에 대한 어떤 날카로움과 예리함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됐다라고 하면 상관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 좋고 판단력도 빠르고 언변도 말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서 살중신경하고 칠살격인 것까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축 빼고는 여기 5화가 있고요, 4화가 있고 다시 월간에 정화가 있어요. 그러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이라고 했죠. 엄동설, 굉장히 춥고 얼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 같은 경우 정화가 있어서 생시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생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갑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사화, 그 다음에 연지에서 오화가 있게 되면, 이 정도 되면 겨울이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다. 이 4주, 3주까지는 매우 춥고 한습했다라고 하면 이 3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단 뭐예요? 이 4주 같은 경우에는 개수 일간 자체가 왕하죠. 이렇게 되면 축이라 하더라도 준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건 일간이 왕해지는 것인데, 이거는 뭐예요?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서 화가 있어서 조우는 됐다 하더라도 다 화토목만 있게 되면 일간 자체는 매우 약한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에는 화를 생해줄 수 있는 글자가 생시에서 오기를 바랬던 거고요. 이 생시 같은 경우에는 조후는 충분하기 때문에 생시에서 이 수를 도와주는 글자가 오는 것이 더 좋은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글자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는 한습하기 때문에 생시에서 목화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 거고요.
이 사주는 엄동설한의 화는 어느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약한 개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가 들어오는 것이 생시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생시를 잠깐 비교해 보면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개수가 자의 뿌리를 얻게 되고요. 임수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비견겁재로 인해서 개수가 생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는데, 한 가지 제가 임자시는 나쁜 생시는 아니지만 개수는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수 자체는 맑고 깨끗한 우로수와 같은 옹달샘과 같은 것이지만 임수는 대해수와 같거든요. 근데 이게 개수가 있는데 임수가 같이 있게 되면 이 임수에 의해서 개수가 탁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똑같은 갑인시를 볼까요? 갑인시. 이거는 갑인시가 돼서 생시가 좋았던 생시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축월에 개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중에 다시 상관을 보게 되면 이 상관은 화를 생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한 개수를 갖다가 더욱 설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갑인은 왕한 개수의 일간을 설기순세해 주니까 좋은 것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개수 일간 자체가 안 그래도 약해서 허약한데 다시 식상이 있게 되면 약한 개수의 기운을 더 설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갑인시는 좋은 생시지만, 이 경우에 갑인은 뭐예요? 좋은 생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을묘시도 안 좋겠죠. 병진시도 안 좋을 것이고 정사무옥 힘이 다 안 좋습니다. 그죠? 이 생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생시가 왔으면 어느 정도는 좋을 수 있는데, 사해충이 돼서 안 좋았던 거고요. 무옥이면 개수가 탁해져서 안 좋았던 것이지 화 자체가 들어온 것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개수 자체가 약하고 화가 충분히 있는 중에 다시 화토가 오게 되면은 개수가 금방 겨울이라 하더라도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생시는 경신시 내지는 신유시 정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고 있고, 만약 이거를 경신시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사신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을 돼서 약한 개수를 생조해 주게 되겠죠. 토가 살이 왕한데 금이 있게 되면 사신합,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생조하게 되면 살중신경이 살인상생해주는 그러한 사주 국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는 얘가 없었을 때는 정화, 사화, 오화가 있어서 화가 좀 충분했다라고 하면 경신시가 딱 되는 순간 뭐예요? 사신합해서 수가 되잖아요. 사신합수. 그러면 얘의 기운은 없어진다라고, 많이 위축된다. 사화만 있을 때 7, 80%의 사중병화의 공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신합해서 수가 되는 순간 사중 병화의 기운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조후의 기운, 오히려 경신시가 되는 순간 오히려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운로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개수가 금의 생주를 받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근데 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운세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수운으로 왔잖아요. 병자을에 갑절되는 그냥 토가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썩 좋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계유 임신도 마찬가지로 계속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다 이 화가 어떻게 돼요? 그나마 써야 되는 화가 다 임수가 정화 묶어버리죠. 개수가 정화 파극시켜 버리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오히려 이러한 대운 때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러한 환경이 되었는데, 이 사주가 신미대운 넘어오면서부터 좀 돈을 엄청나게 좀 많이 벌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관광회사 사장인 것 같아요. 관광회사 사장. 그래서 이전까지는 많이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운세 자체가 이제 신미대운 넘어오면서부터 신미대운 들어오게 되면 미가 충을 해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오미가 합을 하게 되면 화가 살아나게 되죠. 화가 살아나게 되면 뭐예요? 개수 입장에서 일간 자체는 뭐예요? 경금, 신금의 생조를 충분하게 받고 있고 사신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과 수는 충분하게 왕하기 때문에 화가 살아나게 되면 화가 살아나는 그만큼이 다 나의 재물이 되는 것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미, 경호, 기사, 대운이 앞으로도 계속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여서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데도 오히려
좀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부격인 사주죠. 부격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봤던 명식, 그다음에 이 명식하고의 차이를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